4월 19일 화요일 주식 집중 분석 전반적인 뭐 경제 상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그거와 연계된 또 주식 투자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 간략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획팀이고요. 먼저 이제 지금 계속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메인 언론에는 잘 안 나오지만 이런 이제 지방은행의 연체율이 1%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 위기감 확대, 기업 대출 연체율도 1% 넘어 금융권 불안감 높아지고 있고요. 인프라 활성화, 어, 금융정책 지원 등 정부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가 돈을 풀면은 또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풀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하여튼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기업들과 또 그런 부분의 부실, 여러 가지 뭐 부동산 PF부터 여러 가지 부실들이 이제 적재가 되면서 지방은행하고 뭐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곳, 또 저축은행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악화되고 있어요. 무너지는 건 아니고 악화. 지방은행 2분기 기업 연체율 추이. 여러분이 그림으로 보시면 대충 느끼시겠죠? 이런 주식들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잠깐 낮아졌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각도를 세우고 있습니다. 각도가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체율이 1.5, 1.05% 계속 증가할 거다. 어, 다만 이제 지방은행도 연체율이 그 임계점, 임계점을 넘진 않으면 뭐 파산이나 부도는 안 날 거다. 그렇지만 계속 악화되고 있다. 연체율이 지금 여기 연도별로 나와 있지만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1%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1% 넘으면은 그때부터는 좀 심각하게 뭔가 자구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또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지역 경기 침체 장기화. 지역 같은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찍는 유튜버들이 여러 옛날에 유명한 시도 그런 데를 뭐 경상도와 경상도부터 전라도, 뭐 충청도, 강원도, 뭐, 뭐 수도권의 무슨 경기도 같은 데를 찍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들은 그래도 상권이 형성돼서 1번가나 무슨 그 유흥가 같이 잘 돼 있지만 사람도 없고 임대 모집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임대 모집. 예, 그렇죠. 그래서 웬만한 프랜차이즈, 대표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니 뭐 이런 나이키니 뭐 이런 것들이 다 폐업해서 나가 떨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지방은행이 연체율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 지방 경기 침체로. 지역 기업들과 자영업자 등 기업 대출과 가계 신용대출까지 연체율이 치솟으며 은행의 건전의 비상등이 켜졌다. 그렇습니다. 지방을 움직이는 이 지방은행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지금 엄청난 그런 뭔가 부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축적되고 있죠. 어차피 뭐 터지기 전까지는 그냥 부실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터졌을 때는 뭐 뱅크런이 나든 뭐 보예금 뭐 인출을 일정 기간 막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뭐 적어도 제가 예상하기에는 뭐 올 겨울 될 때까지는 뭐 한 11월, 10월, 11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계점을 넘으면 어떻게 터질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은행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2금융권들, 제2금융권들이 지금 뭐 솔직히 먼저 터져야죠. 그죠? 제2금융권은 언제 터지겠죠? 제2금융권이 많이 터지면은 결국은 제1금융권도 반은 아니지만 뭐 한 두세 개나 뭐 이 정도는 또 터질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자꾸 경기가 최악으로 갈 때. 우리가 IMF도 겪어보고 2008년 금융위기도 겪어봤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IMF 때를 보시면 갑자기 내 주거래은행 저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한일은행인가? 그냥 문 닫았어요. 엄청 은행 많았습니다. 한일은행도. 그냥 사라졌어요. 합병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흥은행도 사라졌죠. 조흥은행도 엄청 오래된 은행이죠. 거의 100년 됐나? 조흥은행이 없어지면서 신한은행에 인수됐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은행이 뭐 간판이 있다고 해서 끝까지 갈 것 같다. 이런 망상에 빠지시면 안 돼요. 은행은 언제든 문 닫을 수 있고 합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뭐 너무 뭐 간판이 많고 건물이 아직까지 의리의리한 게 있다고 해서 뭐 뉴스에서 괜찮다고 해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부실이 뭐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또 지방은행 다음에 이제 저축은행도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저축은행 부실 자산 속도 하반기 1조 추가 정리 그러면서 이제 저축은행들도 부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가 부실 자산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반기에 1조 4천억 원을 처분했고 하반기에는 최대 1조 5천억 원을 털어낼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역시도 계속 이렇게 부실 자산을 털어낼 정도로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2금융권의 대표적인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396억을 불법 대출을 받았습니다. 거제 종합건설사 대표 구속 기소, 업체는 폐업을 했어요. 이 새마을금고는 이게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터지면 PF도 그렇고 이렇게 종합건설사의 불법 대출 이런 것들이 조그만 대출 그뭐 자본금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데서 뭐 이렇게 369억 막 이런 큰 돈들을 대출해줘서 이게 다 뭐 한마디로 부실 처리되는 거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춘천, 울산, 청주, 장기, 방치, 지역주택조합 접근, 민간 임대 아파트로 전환한다는 미끼로 대구, 내곳, 새마을 금고에서 불법 대출, 시공 맡은 자회사도 폐업, 중도금, 투자금 회수 못한 100여 세대 입주 예정자 일부 거제 지역 인사 절망적,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이 억대 리베이트죠. 그 이사장들의 파워가 크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뒤로다가 이렇게 돈을 많이 매기면 뇌물 같은 거 주면은 불법 대출이나 이런 거 서민들은 서민들은 100만 원 쓰기도 어려운데 몇백억, 몇천억씩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임직원 구속기요. 10여 명 해임 수사 재판 탄압. 그래서 이제 이 새마을금고는 이 리베이트에 약하죠. 그래서 리베이트 때문에 아마 좀 요번에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새마을금고는 이렇게 보시면은 전세자금 자금줄은 새마을금고, 검찰 임직원, 건설업자 무더기 기소가 그 내용인 것 같네요. 어쨌든 전세자금에 전세 사기를 한데 자금줄이 된 새마을금고입니다. 그죠? 비리에 온상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 터지고 이제는 뒤치다꺼리 하는 거죠. 벌써 다 대출 나가서 뭐 띵겨 먹을 사람은 띵겨 먹었고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대전 같은 경우 대전 CBS가 단독보다 새마을금고 직원들의 조직적인 전세 사기 불법 대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14일 대전에서 반복된 전세 사기의 배후와 자금줄 역할을 한 한밭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건설업자, 브로커 등 총 13명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한밭 새마을금고죠. 한밭. 그죠? 자, 새마을금고. 그렇죠? 사실은 서민들, 또 돈, 뭐, 그게 신용이 높지 않은 서민들이 쓰는 저축은행, 또 지방은행의 버팀목인 지방은행, 또 곳곳에 있는 이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또 옛날에도 보시면 뭐 수협이나 뭐 축협, 이런 쪽, 그러한 곳에서 지금
계속 부실이 이제 제2금융권에서 한마디로 부실과 비리가 활활 타오르면서 점점 불을 피우고 있죠. 그렇죠? 임계점은 안 넘었기 때문에 뭐 아직 문제는 없지만 아마 이 경기 악화에 이런 부분들은 더 확대되고 임계점을 넘는 시기가 올 확률이 좀 높지 않나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자산들을 기왕이면 좀 시중 5대 은행 그런 곳으로 좀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터지는 것들을 메인에서 심각하게 이제 뉴스에서 심각하게 얘기 안 하는데 사실은 모아서 보면 지금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는 시기인지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모래 위에 떠 있는 성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기사들에서 더 임계점이 올까봐 더 두려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만 떠들고 종목들을 좀 얘기하면서 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계속 오늘 오후부터 계속 이게 떠들었죠. 구력계약 논란에 이제 원전주 급락, 저가 매수 기회 3월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웨스팅하우스의 50년간 로열티,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등 주라라. 이게 이제 뭐냐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체코에다가 이제 한수원과 이제 원전 계약을 했죠. 그때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이그 IP 분쟁,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얘네들하고 그 체코 원전에 되면서 한 기당 원전 1기 한 기당 9천억 9천억을 그 뭐야 9천억을 줘야 되고 또 기술료 2,400억 총 1.1조 400억 그러니까 거의 1.1조 그러니까 대략 1조라고 그러죠 1조 1조 한 원전 한 기당 체코 그 원전 한 기당 1조를 줘야 됩니다. 웨스팅하우스에.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잘한 건지 원전이 엄청 많이 남나 봅니다. 마진이. 하나 지을 때마다 웨스팅하우스는 1조를 그냥 앉아서 버는 거죠. 우리는 가서 뭐 사람들도 가야 되고 뭐 자재도 갖다 놔야 되고 자재도 또 만들어야 되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이거를 보면요. 어떠한 그 저기가 있냐면은 물론 이제 손익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1.1조가 적은 금액이 아니죠. 이거를 뭐 백디시로 줘야 되는 건데 건설도 안 한 뭐 웨스팅하우스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80년대, 7, 80년대 이럴 때 이제 우리나라가 뭐 사우디나 어쨌든 뭐 외국의 그 아니면 또 어디 그 이 뭐 석유 많이 나고 이런 중동 같은 데다가 도로 닦아주고 댐 지어주고 하여튼 뭐 이런 기간 시설을 해주면서 돈을 엄청 버는 것 같이 홍보를 했죠. 뭐, 뭐 몇억 달러의 계약, 몇 조 달러, 몇 조의 그 계약이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의 뒷배가 뭐였죠? 뒷배가 뭐 금융 지원해주고 뭐 원체 그 계약을 싸게 받거나 아니면 그거를 뭐 백대시를 주고 그래서 지을 때마다 몇 천억씩 손해였어요. 이게 나중에 나왔죠. 저는 그게 생각나네요. 80년대, 90년대 막 이럴 때 중동이나 어디에 뭐 댐이나 뭐 이런 거 지어주고 홍보용으로 국가에서는 우리가 해냈습니다. 뭐 몇 조 달러, 댐 건설을, 우리가 땄습니다. 어디 뭐 무슨, 뭐 회사가 막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보도하고 나중에 뒤로 다 이게 계산한 거 보면은 엄청난 그 적자죠? 네, 적자를 낸 그러한 사업들이 많았죠. 그거 다 세금으로다가 다 메꿨죠. 근데 이 원전도 느낌이 좀 약간은 야리끼해요. 뭐 그런 부분도
꼭 그렇게 안 됐으면 하는데 이 실익을 남겨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항상 이 원전 관련돼서는 원전 게이트도 있듯이 좀 비리가 많아서 그런지 뭔가 뒤로다가 뭘 자꾸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뒤로다 뭐 백디시를 이렇게 1조를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에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한전하고 한전부터 한국전력, 한전 KPS, 우진 엔텍, 한전기술, 우리기술, 오르비텍 등 또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 8.6%까지 다 빠졌어요. 오늘. 엄청 빠졌어요. 빠질 자리에서 빠졌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이 이후에 다시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자, 이제는 좀 장기 다시 이제 좀 하락이 장기 하락이 시작됐다. 에, 조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장기 하락이 시작됐다. 저는 뭐 그렇게 보는데 자, 투산 에너빌리티 대표 종목 하나만 봐볼게요. 자, 투산 에너빌리티 한 종목만 봐보죠. 그렇게 빠진 거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길게 횡보하다가 주봉도고요. 주봉도 많이 이제 쏟았다가 그죠? 주봉으로 봤을 때는 뭐 한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겠죠. 한 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월봉으로 볼까요? 자, 월봉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길게 보면요. 길게 보면은 많이 빠질 자리예요. 빠지면 많이 빠질 자리였어요. 원래. 부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제 월봉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까지로 치면은 거의 최저가가 2,000원입니다. 2,000원. 2,000원이에요. 2,000원. 2,000원부터 파동이 시작됐습니다. 2,000원부터 이렇게 돼서 기울기도 거의 뭐 다 쓴 거죠. 그죠? 다 썼다가 이제 밀리는 거죠.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좀 하락 파동이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2,000원에서 2,123원, 2,123원 요걸 찍고 얼마까지 갔죠? 72,200원. 물론 뭐 대체적으로 물량을 잡은 거는 한 만 원대는 되겠죠. 만 원에서 15,000원. 근데 이제 최저 이제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최저에서 최고 보면은 거의 뭐야 10배, 20배, 한 30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30배. 30배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요. 이제는 좀 장기 조정이죠. 그죠? 장기 조정이 와야 됩니다. 조정. 저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앞으로 한 1년은 들어가지 않아요.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그렇죠? 그렇게 안 들어가야 돼요. 물론 이거를 조금 더 짧게 보면은 어, 더 치고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또 보시면은 거의 요선 근처까지 왔죠. 요선. 자, 가죠. 요, 요, 여기가 굉장히 매분이 좀 강하죠. 여기가. 그죠? 이거는 이제 시세 끝난 거예요. 네, 거의 시세 끝난 겁니다. 엄청난 긴 뭐 하락이 있던 뭐가 있든 좀 많이 빠져야 됩니다. 많이 빠져야 돼요. 행보보다는 좀씩 빠져야죠. 그죠? 적어도 한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는 쳐다보면 안 되는 주식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다시 여기를 찍고 올리려면은 굉장히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많이 적어도 한 6개월에서 빨라도 6, 7개월 횡보인데요. 7개월과 한 1년은 횡보해야 될 것 같아요. 1년은 횡보하고 재수 좋으면 또 다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좀 재수 좋아야 돼요. 그리고 계약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당분간은 좀 힘든 주식이에요. 그렇습니다. 투자 에너빌리티는 당분간
시세는 완전 무너진 겁니다. 최고짜리를 찍으면서 역시 찍을 때까지 딱 찍었어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찍었기 때문에 이제 고점에서 이제 빠질 일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딴 종목 볼게요. 네, 오늘도 뭐 얘기들이 많지만 어차피 이 임시국회 여야가 원내대표 회동 21일부터 본회의 일정 재합의 그죠? 21일 20일이면은 목요일이에요. 자, 목요일입니다. 이때 혹시라도 STO 관련돼서 뭔가 논의가 되고 통과가 된다면 STO주들이 이때 21일부터 뭐 당장 내일부터라도 또 기대감으로 살짝 올릴 수도 있겠죠. STO 관련주와 함께 또 뭐를 처리할 확률이 높냐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결제나 뭐 이런 체계 발행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도 그 대기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죠. 그러니까 거의 얘도 그렇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들도 이제 2차 상승을 하는 거죠. 2차 상승. 얘도 2차 상승. 그죠? 그렇습니다. 요번에 못하면 또 9월인데 뭐 한번 21일이니까 한번 좀 기회를 좀 보죠. 우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뱅크웨어 글로벌 STO 관련 또 얘는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도 관련이 있죠. 결제 시스템 관련도. 뱅크웨어 글로벌은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뱅크웨어 글로벌, STO 관련주,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그런 이제 뭔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죠. 어, 어쨌든 뭐 계속 요선은 지지를 하고 있죠. 요선 지지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 좀 그래도 좀 상승이 나왔어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요번 주부터 뭐 돌리는 것보다 다음 주에 돌리는 게 좋죠, 차트상은. 그렇습니다. 월봉을 봤을 때는, 월봉은 그냥 바로 그냥 백을 하면 밑꼬리 좀 달고 그냥 쭉 올리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차트가 참 좋습니다. 그죠? 꼬리 달고 그냥 로켓처럼 쭉 갈 수 있죠. 최소한 2기울기는 이상은 가겠죠, 2기울기 이상. 그죠? 최소한 그렇게 가면 14,000원, 14,000원, 15,000원, 14,000원 정도 충분히 갑니다. 어쨌든 뱅크웨어 글로벌이 차트상으로는 좀 돌아서지 않을까. 만약에 요번 달에 뭐 STO나 스테이블 코인이 안 한다면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다음 달에 올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달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그냥 요번 달에 올리게 된다면 양봉이 하나, 둘, 세 개, 그죠? 이런 식으로 홀수로 올리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뱅크웨어 글로벌 한번 기대해 봅니다. 내일도 또 갈 수도 있고, 21일 날 이후부터 한 3, 4일 정도, 그때 뭔가 통과가 된다면, 아마 또 날아가겠죠. 자, 뱅크웨어 글로벌이었습니다. 핑거는 좀 계속 좀 조정을 받고 있죠. 그죠? 얘도 조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핑거 STO 관련 주죠. 딱 저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핑거. 핑거도 뭐 내일부터라도 양봉이 하나만 써서 여기만 살짝 올려주면 21일부터 이렇게 쭉쭉 갈 수도 있죠. 그런 자리입니다. 핑거, 뭐 월봉까지 보시면 핑거도 차트가 좋습니다. U자형 패턴이죠. 핑거였습니다. 네, 갤럭시 한번 이틀이 해보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어차피 어느 정도 확률이 좀 높으면 확률적인 상품이죠. 확률이 제일 높은 거는 홀짝이죠. 그리고 그 다음 또 가위바위보는 뭐 3분의 1이죠. 그렇죠? 자, 주식 역시도 확률이 높지가 않을 수도 있지만
환율이 높은 쪽으로 계속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8월에 STO가 안 한다? 그러면 9월에는 하겠죠. 9월에는 하겠죠. 어쨌든 정부에서는 8월 안에 뭐 끝내고 싶어 하고 또 여차저차해서 밀려주면 9월에 하겠죠. 주식이라는 게 뭐 한 달, 두 달을 못 기다려서 수익을 못 먹는다면 주식을 하시면 안 되죠. 주식을 하시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은 그냥 뭐야 도박을 하십시오. 도박. 경마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도박 중에 뭐 빠찡코나 이런 건 바로바로 좋죠. 카지노 같은 거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십시오. 갤럭시 모니터도 보죠. 얘 역시도 많이 빠졌죠. 이거 뭐 차트를 볼 것도 없습니다. 계속 조정 주면서 계속 5일선을 옆으로 살살 끌고 옆 밑으로 끌고 있죠. 별로 안 좋은 차트예요. 월봉 보십시오. 월봉도 딱 키핑, 그죠? 5일선에 키핑 해놨습니다. 사실은 다 차트들이 그냥 요렇게 끝나고요. 그냥 다음 달에 쏘는 게 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에 쏘는 게. 그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로 연기된 건가? 또 이런 생각도 들지만,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 세상 일은.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업체들, 증권사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갤럭시아 SM이 있습니다. 얘 역시도 차트가 안 좋겠죠. 많이. 그렇죠. 얘 역시도, 요거 이제 하나 딱 이렇게 뭔가 지지하는 듯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얘네들은 뭐 어쨌든 뭐 그냥 이렇게 한번 쏟고 그냥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때까지는 계속 5일선을 끌고 서서히 뭐 약간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안 된다면 더 한 단계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된다면 그냥 차트를 뭐 바로 세워버리겠죠. 갤럭시 SM이었습니다. 자, 서울옥션도 한번 보죠. 똑같네. 다들 5일선을 끌고 내리죠. 5일선에 붙어서. 지금 차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월봉만은 좀 선을 지키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일봉은 그냥 5일선을 5일선을 붙으면서 이렇게 차사를 우하향을 하고 있고 월봉에서는 뭐 어떻게 되고 있죠? 월봉은 5일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5일선. 5월선이라고 되겠죠. 5월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 이런 패턴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그 차트를 볼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사실은 이제 K 옥션, 그죠? 그 다음에 또 RET, REIZ, 그 다음에 IT센 글로벌 그렇습니다.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차트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핑거, 갤럭시 하모니터리, 갤럭시 SM, 또 서울 옥션, 그 다음에 K 옥션, IT아이즈, IT센 글로벌 이 중에서 또 뱅크웨어 글로벌은 또 먼저 했고요. 고르십시오. 고르십시오. 하나 종목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들을 다 해봤자 세 종목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만 아깝고 차트가 지금 거의 다 1봉은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5일선과 이격은 없이 그냥 5일선에 붙어서 우하향을 하고 있고요. 월봉은 5월선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또 딴 거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원풍물산이 좀 뭔가 좀 패턴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원풍물산이 요 지점, 요렇게 여기 얘가 수렴이 거의 끝나가고 있죠. 이렇게 수렴이. 그죠? 이렇게 수렴이 이제 수렴이 여기서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수렴이 되고 있는데요. 얘가 어쨌든 간에 여기서 수렴이 이렇게 끝나서 뭐 대충 여기서 깔딱깔딱 거리고 있는데 요 구간에서부터는 이제 5일선들을 매일 찍고 있습니다. 그죠? 요 때도 5일선을
다 찍었고요. 요날도 거의 다 찍었죠. 요날도 거의 다 찍고요. 또 요날도 오늘 같은 날도 5일선과 21선, 61선, 121선까지 다 찍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수상합니다. 점점 수상해요. 이러다가 뭐 위든 밑이든 불꽃을 쏘든 뭐 땅으로 뭐 불꽃을 쏘든 쏠 것 같습니다. 네, 쏠 것 같아요. 다 왔어요. 이제 차트를 다 와서 지금 원데이 투데이, 원데이 투데이 하고 있네요. 상방으로 쓸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배팅을 하십시오. 네, 배팅을 하십시오. 네, 차트가 뭔가 지금 레퍼를 했어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리지만 월봉상에 이런 식으로 누군가 수렴을 시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계속 강조해드렸죠. 이 부분 월봉상에 특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수렴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그죠? 쉬운 게 아니다. 길게는 뭐 여기까지도 볼 수 있지만 뭐 여기까지 보는 건 좀 그렇다 쳐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서 하고 또 한 단계 더 올려서 수렴이 끝나갑니다. 수렴의 끝자락에서는 강한 변동성이 있다. 상방이든 하방이든 조만간 나온다. 조만간 나온다. 상방으로 가면 돈만 쉬면 돼요. 돈벼락 맞는 거고. 하방으로 가면, 에휴, 또 견뎌야지 하면서 허벅지를 꼬집으셔야 돼요. 허벅지를 꼬집으시면서 견뎌야지. 그럴 때 또, 아유, 야, 차트만 빠졌다 던지자. 그런 분들은 좀 주식을 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했지만 카지노 좋아요. 필리핀 카지노나 마카오 같은 데 가서 카지노를 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요즘에 온라인상으로 핸드폰으로 하는 그 온라인 도박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라는 거는 뭐 그렇게 좀 즉흥적인 부분보다는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체계를 갖고 좀 버티고 그래야 될 지금 시기입니다. 원품물산이었습니다. 네, 넥스트 바이오메디칼 한 2주 전에 우리 회원님 한 분이 구독자분이 물어보셔서 그때부터 계속 관찰을 하는데 어쨌든 슈팅이 나오려고 계속 그럽니다 지금. 계속 지금 살살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세운 게 중요하죠. 근데 요런 각도가 있지만 이제 이렇게 뚫어야죠. 이렇게. 조만간 이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뚫은 다음엔 또 급격히 빠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한번 슈팅이 나올 자리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넥스트 바이오메디칼. 이 주식은 좀 특이한 게 이거를 조금 길게 일봉으로 보면 지속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죠? 지속적인 상승을 이렇게 계속 한 겁니다. 이거. 주식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식들은 뭐 어쨌든 이런 특정 부분을 또 넘어가면 이런 특정 부분을 가격대를 넘어가면은 다시 또 새로운 시세를 또 이렇게 또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야금야금 올립니다. 근데 큰 시세가 나오기에는 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큰 시세가 나오려면은 대려 이걸 뚫으면은 몰라. 이걸 뚫으면 대려 뚫어서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 이제 이런 이렇게 많이 뚫었는데 지지가 나왔다. 그럼 크게 갈 수도 있어요. 그게 더 크게 갈 그러한 약간의 그 뭐랄까 시그널을 주는 거죠.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차트가 굉장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비케어 원격 의료 관련주 얘 역시도 계속 차트를 만들고 있죠. 계속 5일선을 끌고 가면서 얘는 우상향이에요. 5일선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죠. 아까 그 봤던 뭐야 그 STO 관련주들은 조금씩 우하향을 하는 거죠. 5일선을 끌고 얘는 5일선을 계속 끌고 가는데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주식이 힘을 받으면 또 이렇게 쭉 가요. 위로다가. 그래서 유비케어도 계속 여기서 조금 기울기가 더 위로다가 우상향을 하는 거라면
조금 매집이 계속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주가가 좀 뭔가 시세를 머금고 있는 건 맞아요. 유비케어였습니다. 그다음에 위더스 제약도 지금 뭐 가격은 좀 빠져 있지만 그래도 차트는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5일선에 어쨌든 얘는 5일선을 계속 횡보하고 있죠. 예, 5일선을 붙어갖고 횡보 중입니다. 횡보 중. 이게 역시도 좀 뭔가 변화가 오려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거래량이 붙어야 돼요. 거래량이 좀 붙어줘야 돼요. 거래량만 붙어주면 또 한번 좀 크게 갈 수도 있는 위치인데 거래량이 안 붙네요. 위더스 제약 네, 지켜보죠. 링크 제니시스도 뭐 야금야금 계속 가격은 빠지고 있죠.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는데 뭔가 한번 돌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쭉 돌리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키움 계좌가 상위로 계속 오늘도 올라가서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내일이나 모레 뭔가 한번 뭐 윗꼬리를 달던 이런 슈팅이 한번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슈팅, 그죠? 슈팅이 나오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들끼리 좀 뭔가 계속 이렇게 물량을 좀 이렇게 주고받으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는 뭐 얘는 얘 역시도 5일선을 이렇게 끌어내리죠. 끌어내리죠. 5일선을 끌고 내리잖아요. 좋은 차트는 아니죠. 근데 이렇게 끌고 내리다가 뭐 하나만 나와도 이렇게 쭉 솟아주면 돼요. 좀 긴 양봉으로 좀 솟아주면 차트가 확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링크 제니시스 얘도 계속 이렇게 통정거래 같은 걸 하려고 그러는지 자꾸 키움이 자꾸 상위로 매도매수 상위로 나오는 게 좀 수상해요. 예, 링크 제니시스였습니다. 잘 가던 화인베스트리 좀 빠졌는데요. 화인베스트리 뭐 조선 기자재 얘는 내일은 대략 이렇게 내일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내일 잠깐 쉴 수도 있지만 내일 장대 항공이 다시 나올 자리예요. 차트상에는 그죠? 얘는 여기를 지지하면서 안 빠지죠. 예, 계속 갈 것 같아요. 이런 주식이 요즘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랐다가 또 이렇게 좀 가다가 또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가는 주식도 많습니다. 화인베스트. 자, 화인베스트는 조선 기자재죠. 조선 기자재. 조선 기자재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상 요 120주선 요거를 뚫은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다음 주든 요번 주든 장대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인베스텔이 이, 2교대, 주야 2교대로 공장이 풀가동을 합니다. 공장이 꺼지질 않아요. 그 이유는 조선이 지금, 아, 지금 미국의 그 조선업을 살리자 그러한 지금 그 우리나라와 협정을 맺었죠. 이게 뭐죠? 예, 네, 마스가죠, 마스가. 예, 계속 마가라고도 있고 또 마스가도 있고 하여튼 미국 애들은 이 약자로다가 말을 참 잘 만들어냅니다. 이 마스가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마스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마스가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해서 미국의 그 상선 이런 거 만드는 게 0.1%의 그러한 그 점유율밖에 안 되죠. 세계 점유율이 그 정도로 미국의 이 조선업 생태계가 완전 말살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상선을 기준으로 한 28% 정도의 시장 점유율이 있고 중국이 48%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이 11%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고급선을 만듭니다. LNG선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해빙선이나 컨테이너선 이런 거. 근데 중국은 그런 면에서 좀 우리나라보다 좀 떨어지죠. 물량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고급선 위주인데 이제 그 미국이
미국이 지금 뭐야 조선 해군력이 세계 1위인데 또 뭐 어쨌든 오늘 전체적인 장은 안 좋았습니다. 예상대로 그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주가들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대려 잭슨홀 미팅 이후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결과대로 뭐 금리 인하가 없다면은 뭐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종목들, 개별주들 관리 잘 하십시오. 지금 현 상황에서 이런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는 상황으로 지수는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뭔가 재료가 없거나 호재가 없거나 뭐 그런 종목들은 계속 흐릅니다. 흘러. 5일선을 타면서 흘러요. 아주 지저분하게 계속 흘러요. 네. 보험대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